뉴저지주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대학은 프린스턴 대학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최측근 2명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강제로 전역 조치당한 이민자 군인 가운데 최소 38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을 받는데 평균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 중국계 경제단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3선 성공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저지주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대학은 프린스턴 대학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주에 있는 주요 4년제 대학 중에 지원자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해 합격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프린스턴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린스턴대는 지난 2017년 가을학기 입학 기준으로 3만 1,056명이 지원을 했으나 불과 1,990명만 입학해 합격률이 6.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공학 분야 명문 스티븐스 공대가 43.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뉴저지 러커스대는 지난해 무려 3만 8,384명이 지원해 2만 2,186명이 입학 허가서를 받아 합격률 57.8%로 5위에 올랐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린스턴대와 스티븐 공대 등이 들어가기 힘든 대학인데 반해 뉴저지주 일부 대학 입학은 거의 무사 통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교육국 자료 중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된 윌리엄 패터슨대의 경우 지난 2017년 가을학기 입학률이 92.4%로 입학 지원자 7,935명 중에서 7,331명이 합격했습니다. 이어 합격률이 높은 대학으로는 세인트 피터스대, 키언대, 펠리칸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학들이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결코 학교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며 최근 취업에 유리한 상위권 대학과 학비를 아낄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들 중위권 대학들의 경쟁률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최측근 2명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끔찍한 하루였다, 재앙의 날이었다 등등 언론들이 이날 쏟아낸 말입니다. 21일 하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가히 충격의 날로 불릴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유착 의혹,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과거 최측근 2명이 잇따라 유죄로 결정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돈을 지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고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도 세금,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코어는 법정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이 불거졌던 여성 2명에게 입막음 목적으로 돈을 지불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직 트럼프 측근으로 일했던 2사람의 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첫 기소 대상이 일단 유죄로 가닥이 잡힌 만큼 특검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재미 한인 이산가족을 포함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이차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재미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 협상에서 논의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북한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북측이 거절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전 부대변인은 자유아시아 방송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상봉 희망자 명단을 작성한다며 미국에 사는 한인은 한국계지만 국적으로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봉 대상 명단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했다가 최근 강제로 전역 조치당한 이민자 군인들 가운데 최소 38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육군이 이날 현재 32명의 예비군을 원대 복귀시켰으며 소송을 제기한 6명에 대해서는 전역 조치를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육군의 이러한 조치는 강제 전역 조치된 이민자 군인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최근에는 집단 소송으로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제 전역 조치된 이민자 군인들 상당수는 뚜렷한 전역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올해 초부터 이민자 군인에 대해 대거 강제 전역 조치를 취했다가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비자발적 전역 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을 받는 데 평균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체포 건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영주권자들도 불안감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들이 갑자기 몰린 데다 심사까지 까다로워져 승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부적격 귀화 시민권자를 색출해 자격을 박탈하며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을 취득한 지 10수년이 지나서도 시민권 신청 당시 거짓말이나 범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까지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연구소를 해킹하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저지됐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 정치권에 대한 러시아 측의 해킹 시도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21일 마이크로소프트가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킹 집단이 허슨 연구소와 국제공화주의 연구소 등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두 곳에 도메인과 비슷한 가짜 인터넷 주소를 만든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o Republicans, if you think the Russians are just don't have you in mind, you're making a great mistake. They're trying to undermine the democratic process. Now that we're in charge, I think we're a natural target. So they're bad guys, and they're trying to influence our elections. They're trying to, on every level. I think that they felt that they had some success last time, and so they'll step it up. 공격 대상 중에는 미 상원 의원들의 홈페이지 주소와 비슷한 가짜 도메인도 3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의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란 해킹 공격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기도록 돕기 위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 중국계 경제단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3선 성공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퀸즈 한인회, 뉴욕 한인 부동산협회, 중미 상공회의소 등은 21일 쿠오모 주지사의 3번째 당선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뉴욕주 지역 발전을 이끄는 등 지난 8년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수현 퀸즈 한인회 회장은 쿠오모 주지사는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시키는 등 주 전역 대중교통 재정비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뉴욕협의회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기 위해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민화협 뉴욕 협의 회원들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맨하튼 32가와 플러싱 한양마트 앞에서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며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16일에는 뉴저지 리치필드 한아름마트에서 쇼핑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박면수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위원장은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서명 방법은 민화협 웹사이트 www.kcrc.or.kr에 실려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맨해튼 할렘 일대에서 길거리 쓰레기통이 220여 개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지역 길거리 쓰레기통의 위생 문제가 대두되자 뉴욕시 위생국이 지난해 길거리 쓰레기통 223개를 제거했습니다. 시위생국은 2018 회계년도 동안 맨해튼 할렘 일대에서 1993건의 쓰레기 투척 위반 티켓을 발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41건이나 감소, 쓰레기통 제거로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 제거로 자신의 집과 가게 앞 쓰레기 때문에 위반 티켓을 받았다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시위생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어퍼 웨스트 사이드, 퀸즈 리치우드 등 길거리 쓰레기 투척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 총 1,131개의 쓰레기통을 없앴습니다. (8월 2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펜실베니아 카톨릭 사제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0세의 케빈 로너간으로 알려진 로마 카톨릭 사제는 17세의 미성년 소녀와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케빈 카톨릭 사제는 17세의 제인도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누드 사진들을 전송했으며 그녀를 포옹하며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빈 카톨릭 사제는 면직 처리와 동시에 구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경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애비뉴에 있는 타이어 판매상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 지하에서 발생한 불은 2층과 3층으로 번졌으며 11명의 세입자가 대피 소동을 벌였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 5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전기 누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고층 아파트를 향한 의문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 오전 이 아파트 14층에 사는 한 여성이 총소리에 눈을 깨 살펴보니 거실 창문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이 아파트 32층에서 똑같은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총알 파편을 발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시전역 대형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 감축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2만 5천 스퀘어피트 이상 주거용 건물 5천여 개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주의회에서 비닐봉지 유료화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의 사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0여 개의 타운들은 이미 자체적인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틀랜틱 카운티는 공원에서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고 호보큰과 저지시티, 벨마도 올해와 내년부터 차례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은 무면허 이삿짐 업체 단속으로 뉴저지주 24개 업체, 뉴욕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에게는 각각 $2,500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L전철 터널 보수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4월까지 윌리엄스버그 브릿지 주변을 중심으로 통근객들을 위한 전기자전거 1,000대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시속 18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힘을 덜 들이고 이용할 수 있어 장거리 통근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뉴욕 기독교 방송국 사장 문석진 목사님과 뉴저지 목사 사모회 합창단 단장 이영란 사모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부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욕 기독교 방송 사장 문석진 목사입니다. 이번 세계 찬양 대합창제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저지 목사 사모 합창단 단장 이영란 사모예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와주셨는데요. 일단 또 가장 중요한 게 2018 세계 찬양 대합창제.
이제 준비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준비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세계 찬양대 합창제는 이제 글로벌 콰이어 콘서트가 이제 원 제목인데요. 지난 2016년 9월 18일 저희가 첫 번째로 대회를 진행했는데 카네기홀에 2,500석을 가득 채우고 수익금 3만 불을 장애인과 노숙인 3개 단체에 이렇게 나눠주는 아주 귀한 열매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 9월 23일 오후 8시에 카네기홀 아이작스턴 오디토리움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 한국의 5개 합창단 그리고 해외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 4개 합창단 그리고 소프라노 최종원 씨가 특별 출연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합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사모님께서 뉴저지 목사 사모의 합창단 구성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합창단은요, 워낙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사모들끼리 모여서 그 영성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그 마음에 좀 더 높은 영성을 갖기 위한 그런 거를 찬양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취지 아래 저희들이 발족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협 발족식이라든가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저희가 가서 찬양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단체에 많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도 한번 저희가 그 카네기홀에서 한번 섰는데 올해는 이게 우리 KBSN 우리 목사님 문석주 목사님 방송국에서 이런 노숙자를 돕고 장애인들을 돕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늘 사역하는 입장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어서 좋은 취지가 있다고 함께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준비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는 게 있을까요? 예, 처음에는 사모님들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제한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함께 조인하게 됐고요. 목사님들과 함께 조인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참 안 맞아서 여러 가지의 그 해프닝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일심으로 서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어려웠던 점 없으신가요? 이 행사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끝날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10차례의 준비 기도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뉴저지 목사 사모의 합창단 그리고 뉴욕에는 교회 연합 합창단이 지금 매주 토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수익금을 전액 전달합니다.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9월 9일 오후 6시에 플러싱에 있는 대동연회장에서 후원의 밤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많은 단체, 교회 그리고 뜻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이제는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주실 게 있나요? 네. 한국의 5개 합창단인데요. 원 프로젝트 남성 합창단, 아마추어 합창단 중에서는 최고의 합창단이고요. 그리고 하트 오케스트라인데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고 그런 귀한 그 콘서트가 될 것이고요. 이 오케스트라는 한국의 예술의 전당에도 출연하고 여러 귀한 음악회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아가페 코랄 참가하고요. 예성 사모 합창단 그리고 LA의 미주 여성 코랄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저지의 찬양교회 연합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이 출연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후원의 밤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석진 목사님과 이영란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22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A 융자 전문은행인 유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